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모습을 보면 국민들의 숨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잘 듣겠다고 했는데 계속 안 듣는 것 같은데. 아주 지랄 연병을 하네. 이게 저기 국민이라는 말 입에 올리지 마.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똑똑한 존재를 주로 이제 시빌리언이라 그래. 시민. 우리는 위대한 시민의 탄생을 2016년에 경험한 거야. 네. 전 세계 찬사를 받았고. 시민은 살아 있어. 절대 죽지 않아요. 네. 그러는데 이러는 와중에 저기 뭐랍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감히 국민을 입에 올리냐고. 도대체 의도가 뭐야?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고. 문재인 대통령 때려잡겠다 이 얘기 같은데. 결국 뭐 자기는 지지자들 위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밤낮 국민 얘기며 하면서 대통령실 앉아가지고 궁리하는 게 이런 거지. 이런 거 아니요? 아니 민생 뭐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시장 가서 뭐 장 보고 뭐 이렇게 뭐 배달하고 뭐 이렇게 하던데 그거보다 지금 이 사안이 너무나 중하고 우리 국민들이 잘 들여다보는 사안인데 보도도 안 되고 있고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김종대 교수님이 직접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신군부 뭐 이 군인 얘기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신군부 얘기를 썼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하는 거요. 저기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왕싸가지라고 밉상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말은 틀린 게 없어요. 말은 틀린 게 없어. 탄원서에 절대자 맞아요. 절대자가 비상 상황을 악용할 거다. 12.12 신군부의 방식을 답습해서 맨날 비상사태하고 어떤 그 민주적 원리의 정당 운영은 정당법의 표방한 강제 조항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뒤집는다. 그래서 신군부 얘기를 했는데 딱 그 얘기 끝나니까 이 쿠데타 뒤집기가 나오네. 야, 난 그 이준석 대표 참 신통방통해. 신통방통이에요? 딱 맞는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그렇게 전곡을 찔러? 요즘 그런 얘기 야당 의원들도 못하는 얘기요. 그러게요. 요즘에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보다 이준석 전 대표의 100번 발언이 더. 거기에다가 그 전에 기자회견 할 때는 북풍으로 60년 먹고 산 정권이 정당이 그런 얘기도 했었죠. 신한국당, 자유한국당 그 시절로 돌아갈 거냐? 야, 그런데 조금 왕싸가지라고 해서 문제지. 도대체 구구절절 옳은 말 아닙니까? 구구절절 옳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돼가고 있잖아 지금. 예언대로. 신군부 답습하기. 돼가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신군부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엄청 막 화를 내고 있어요. 그 당내에서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신군부예요? 근데 지들이 하는 짓이 신군부 아니야 지금. 지들이 하는 짓이. 딴소리 못하게. 그리고 실제 군 출신 의원이 앞장섰잖아. TF에 있는 군 출신 의원들, 육사 출신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고 이게 이준석 전 대표는 당 내부 문제에 있어서 신군부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걸 확장시켜 놓게 보면은 윤석열 정권이 결국 신군부의 이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한테까지 보일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지. 난 그 얘기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왜 고통스러웠습니까? 어떤 점이 고통스러웠죠? 그때 뭐 여러 가지 다 고통스러웠지만 아니 뭐 국정이 저기 나중에 뭐 비리와 농단으로 얼룩졌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선행 과정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위태위태 비실비실 이렇게 가고 나서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거의 민주주의가 질식당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표현을 그러니까 쓸 정도로 이 나라의 지식인들은 대통령이나 뭐가 구체적인 무슨 비리가 있기 이전에 그 저기 어떤 민주적 토대가 허물어질 때 가장 고통을 느껴. 특정한 그 한비자가 얘기한 중심그룹, 중인그룹이라고도 그래. 세도가들이 권력의 핵심 줄기세포를 형성하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민주적 공론회장이 무너질 때 이때 가장 고통을 느껴. 왜냐하면 이것은 많은 비극의 전조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나타나는 뭐 소고기 수익 개방이라든가 최순실 비선 실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환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공론과 감시와 견제 체제 그러면서 협치로 그 나라를 이끄는 사람. 왜 협치해야 되느냐?
겸손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저 인정하고 절대적 아닙니다. 얘기 귀 그러려면은 기울이고 심지어는 대통령실 내에도 악마의 대변인 야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레드 오류에 팀이라고. 빠지지 않는 예.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균형을 잡아주고 음. 반대편 얘기도 잘 얘기를 해주는 근데 쓴소리를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장관 업무 보고도 독대 보고로 받고 그렇죠. 거기서 뭔 얘기 나누는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제일 말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5세 입학 때 그게 어떻게 결정된 건지 몰라서 저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조져버리고 네. 그 전에 저 장관 이미지 안 좋아졌다고 조져버리고 지가 지시해놓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네. 이게 지금 아무리 봐도 투명성이 없거든요. 정책 결정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허물어져 갈 때 앞으로 이 국정농단을 폭넓게 허용하는 네. 이런 어떤 저기 비민주적인 토양과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오는 게 두려운 거지. 그리고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지. 왜? 우리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할 일이 없으니까 대통령 두들겨 패기밖에 앉아 안 남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지만 그 토양, 그 기저에는 민주주의가 사라진 말살되는 그게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일이 터졌다. 그렇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 2014년 한 해만 터진 게 뭔지 보십시오. 세월호 국정원의 참사. 서울시 간첩 조작, 네. 그다음에 세월호, 네. 그다음에 저기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 자식 파동, 그다음에 기무사령관 경질. 네. 자 보라고 검찰, 국정원, 기무사가 다 작살났어. 완전히 무너졌어. 그러고 나서 네. 그걸 제대로 그 정리를 안 하고 나서 이제 모든 걸 만기칠람 하는 식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정의 전면에 나서면서부터 어떻게 돼? 이제는 저 청와대가 그 모든 걸 틀어지고 네. 이제 모든 어떤 그 주요 기능들이 위축이 되면서 그리고 그 주범들은 용서하고 봐주고 네. 이러면서 이제 비선 실세들의 그 국정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그것이 2년 후에 탄핵으로 연결된 거지. 그러니까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뭐 공약은 잘 냈잖아. 경제 민주화다. 또 그 양반이 저 제왕적 대통령 내려놓겠다는 말도 제일 많이 한국에서 한 사람이고. 네. 그러면 그 말에 입각해서 내가 참 슬프고 저기 뭐야 마음은 쓰리지만 국정 개혁 하겠다. 이때 그렇게 했더라면 그 네. 비극 없었습니다. 그 비극 없었어요. 자신이 한 약속만 지켰어도 그런 비극은 없었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그게 됐고. 본인의 불행, 국민의 불행. 네. 이러면서 겨우 우리가 촛불이나 이 광장에서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이 국가의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이것이 시대 정신이 됐다고 저는 보고 그 뒤에 이제 팬데믹이 겹치고 어떤 그 국제 공급망의 위기가 있고 서민의 그 민생이 파국으로 치닫는 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민생의 위기 시대에서 우리 국가는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회복 탄력성의 국가인가? 이것이 어떤 그 저기 그 미래로 나가는 하나의 어떤 복지와 평화와 안정의 기반이 되는 하나의 시대 담론 키워드로 써주는 회복 탄력성을 주장하는데 네. 한때 정치가 무너졌을 때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는 경제가 무너졌을 때 폭넓은 자율성과 국가의 보호 그다음에 어떤 그 과감한 어떤 그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손잡아 이렇게 세워지고 땀을 닦아주는 네. 이런 어떤 거버넌스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의 그 잠재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신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고 네. 품격 높은 나라인데 혼자 잘난 체 하는 놈 한 놈이 지 아는 놈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3당 체제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3당 저기 체제. 해버리는 이 자체가 국정농단이지 어떻게
거기에다가 이제 할 게 없어 이런 짓 합니까? 그래? 할 일이 없어서 쿠데타 뒤집기요? 어? 상상만 하고 모의만 해도 죄예요. 네. 이석기 그 옛날에 통진당 의원이 왜 예. 잡혀 들어갔어요? 그 저기 뭐냐 추종자들 많고 그것도 별거 아니야. 저기 저 평택 유리고 부신다. 해와 전화국 폭파시킬 수 있다. 그 얘기하는데 무슨 옆에서 어린 애 울음소리가 들리고 뭐 그래가 그게 내라는 뭐지? 강연에서 한 얘기인데. 그게 내라는 뭐지? 네. 아무나 다 얘기한 게 녹음된 거지. 그 내란 음모 맞아 안 맞아? 그 법원에서 내란 음모로 기소됐는데 네. 이거 너무 심하잖아. 왜 이래 세게 기소를 해서 내란 선동으로 원래 기소한 걸 낮춰서 내란 음모로 낮춘 거예요. 그래서 징역 8년형 받았어. 네. 그런데 엘리트 장교들이 모여서 세부계. 언론과 국회와 광화문과 국정. 한강다리를 장악한 네. 문건을 열 몇 번에 걸쳐서 검토를 해가지고 발전시키고 개헌 네. 보고문이나 세부 계획까지 다 준비한 이거는 내란 음모가 아니고 나는 이석기 의원에 찬성 안 합니다. 네. 그 무모한 좌파 망상가가 예. 결국은 사고를 친 건 맞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어떤 극형으로 다스리는 네. 이런 나라에 그것이 내란 음모가 된 나라에 이 기무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그때 그 주모 세력이 거꾸로 뒤집길 시도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 그러는데 그것을 선동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의 안보와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보와 평화를 말하고 있어요. 네. 씁쓸한. 그럼 가짜 안보, 상황인데. 가짜 평화. 거기에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나라의 이 안일한 지성. 네. 거기에다가 책임지지 않는 정치. 이러면서 그냥 국가가 뭘 어떻게 원칙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해도 뭐 하고들 계시는겨? 역시 뭐 하고들 살아있는 계시는겨? 지성은. 정치를 포기해. 이건 정치 이전의 문제지 그래. 양심의 문제지. 네. 이러면서 무슨 뭐 3당이 비대위라고 지들 내부 사정에 그냥 똑같이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나는 요즘 황당한 게 네. 지금 정치권에 두 개의 트라우마가 저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어요. 두 개. 뭡니까? 모든 정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트라우마. 어.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 만나면 깨구락지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준석만 만나면 깨구락지가 돼. 그래요. 두 개의 트라우마예요. 두 개 트라우마가 있다. 아니 이길 자신이 없어. 네. 그래가지고 괜히 또 말 잘못하고 페이스북에 한마디 썼다가 육모방망이 소리 나오고 뭐 할까봐 아예 저기 우선 여당인데 네. 거의 당이 지금 저기 비실비실하고 이게 앞이 안 보이는 비상사태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전 대표하고 이 갈등인데 네. 국민의힘 중진 의원 한 놈도 안 나서 그러게요. 한 놈도 트라우마야. 괜히 건드렸다가 붙었다가 나만 소리. 그때 정진석 부의장이 한 것처럼. 윤핵관들 다 도망갔어. 그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중진들도 안 나서 저런 당이 무슨 여당입니까? 완전히 지금 헤매고 있는 모습.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회복되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봤어 안 봤어? 없죠. 그런 얘기는 아예 안 나오죠. 무서우니까. 대통령 눈치만 잘 보고 줄 잘 쓰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지. 내가 왜 나서? 3선, 4선, 5선 돼봤자 소용없어.